구조적인 문제가 결국엔 코로나로 뻥 터졌는데 대한민국의 LCC 9개는 말이 안 돼요. 제주도 외에는 비행기로 갈 메리트가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시장 볼륨에 비해서 너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국제선에 매달렸어요. 결국에는 지금 고용 불안정으로 오는 건 아닌가. 안녕하세요, 드로이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코로나 상황이 끝나도 항공업의 방황은 계속될 것이다의 일반적인 예측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매끄러운 순서를 위해서 위에 링크를 통해서 먼저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행객 수의 흐름은 절대값이 반드시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단위 기간 내에 특정 지점에서 적은 수의 여행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그 뒤에 평소보다 더 많은 여행객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여행이 동결되어 왔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해외여행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죠. 예전이라면 비웃음을 샀을 테고 말 같지도 않은 컨셉의 상품인 비행기만 타고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이런 것들이 큰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는 전에 제가 여행이 활성화되는 조건이라는 기획에서도 다뤘었던 다시 항공업과 여행업이 재시동할 수 있는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요. 다행히 이 부분은 코로나의 재확산과 관계없이 더욱 커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항공업과 여행업은 와, 되게 행복하겠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 순간 좋다고 신날 문제가 아니에요. 전에 기획한 항공사 위기 상황 분석 시리즈, 거기에서 다뤘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공급, 바로 항공사의 수가 늘면서 공급보다 수요가 적어지는 시기에 무리하게 가격을 낮추고, 이런 되먹지 않은 전략이 서로 누가 더 싼지로 겨루는 비정상적인 발전이 일어나갖고 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항공사만 문제가 아니라 여행사도 문제입니다. 여행사는 다양한 상품을 올려놓고 더 경쟁력 있는 것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권해줘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상품으로서 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들어오는 것을 승객에게 추천을 해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 한 곳을 가는 항공사가 여럿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가격은 각 항공사가 거의 비슷하거나 같아요. 홈쇼핑 같은 것을 보면 더 그렇죠. 그런데 항공사들 사이에서는 항공권 가격에 편차가 있습니다. 결국 그 편차에 따라 여행사의 수익이 정해질 것이고요. 항공권이 싸면 쌀수록 여행사의 수익은 많아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여행사 차원에서는 항공사들의 가격 경쟁 유발을 조장하는 경우도 생겼어요. A항공사에 방문해서는 B항공사 가격이 너무 싸갖고 니네 항공권이 안 팔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A항공사 가격을 내리려고 하고, 실제로 그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B항공사에 다시 방문을 합니다. 야, A항공사가 공격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니네 항공권이 안 팔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또 B항공사의 가격을 내리려고 하죠. 그런데 항공사가 이게 어느 정도 것 가야 하는데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옷이며 재산 다 털어주고 남은 게 없으니까 경쟁을 위해서 자기 손발도 잘라서 내줍니다. 자, 이게 이렇게 보면 항공사에는 과연 멍청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생각 없이 만들어진 부분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본인들의 깊은 속은 있다는 거죠. 이 전략은 일종의 데스매치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릴 수 없을 정도의 저가로 먼저 승객들을 선점해서 모두 가져가 버리게 되면 경쟁 항공사는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될까요? 수입의 근본이 되는 승객 확보를 위해선 가격적인 조정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데스매치를 건 항공사와 가격을 똑같이 맞추던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아래로 내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을 맞춰서 어찌어찌 넘어간다 하더라도 상대방 항공사에 재정적인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내가 독약을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독약을 먹게끔 유도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버틸 수 있어, 너희는 버틸 수 있냐? 만약에 못 버틸 것 같으면 이 판에서 빠져, 이렇게 되는 전략이 돼요. 그래서 데스매치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면 여행사에서 이런저러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그걸 실행하는 주체인 항공사에서 그런 얘기를 듣지 않거나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그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죽나 사나 보자라는 그런 속뜻이 깔려 있기 마련이에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도 언급했던 모 지역 항공사, 그 항공사는 이런 전략을 밥 먹듯이 씁니다. 해당 지역 여행사의 특혜와 관련된 부분 같은 걸 무기로 승객의 선점부터 가격의 조정까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경쟁 항공사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급등합니다. 데미지를 회복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 지역 분들은 그런 거 겪어보신 적 많으실 거예요. 한창 가격이 신나게 떨어지다가 뭐 몇몇 항공사가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빠진 이후에 그 지역 항공사의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다른 회사도 아니고 본인들 모기업한테도 쓴다는 점이 더 무섭죠. 그 지역에서는 대한항공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한국 내의 제일 국적사 취급을 받더군요. 전략이 먹혀 들어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이렇든 저렇든 다른 항공사를 몰아냈으니까 체력을 회복할 여지라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방법이 과연 도덕적인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뒤로 밀어놓더라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이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그 항공사의 경우는 지역적인 특수 현상입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그래 좋아,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붙어보자 라는 반격 태세가 거의 대부분이죠. 서로 끝도 없는 나락으로 멱살을 쥐고 동반해서 굴러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박리담회라는 것이 판매 방법 중에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박리, 그러니까 아주 얇은 이익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서 아예 날려버린 지 오래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얄팍한 수는 비수기 때 이렇게 살을 깎아서 팔아도 성수기 때 생기는 일정 수익으로 메꾸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죠. 그런데 성수기마저 제 살 깎아서 파는 놈들이 나올 거라는 비상식적인 상황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냥 정답이 박리담회인데 오답으로 다다익선을 내놓은 상태죠. 레비뉴를 관리한다는, 그 수익을 관리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오답을 내놓았다는 것은 이미 그쪽 분야에 자격이 없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나마 있던 자본 다 잃어가는 도중에 정부한테서 돈 빌려 쓰고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 바로 코로나가 끝나는 시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죠. 자, 그러면서 항공사도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부분, 정부에서 자금 지원의 명목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 항공사 자구책. 자, 그게 뭔데요 도대체? 당장 몇 개월 연명할 수 있는 현금 확보를 말하는 거긴 합니다. 저도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자구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의 항공사는 과연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본인들이 끝까지 살아남기 위한 그런 자구책 말이죠. 코로나가 끝난 후 당장 필요한 게 회사를 다시 살려낼 수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과거의 경쟁 구도로 돌아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회사들이 지금 당장 더 필요한 것은 자금의 유동성, 한 푼이라도 수익에 관계없이 일단 돈이 자꾸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걸 말하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던 예로 말씀드리자면 당장 몸에 돌아야 할 피, 혈액 확보에 더 혈안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미 승객, 즉 수요는 과거의 싼 요금에 익숙해져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싼 요금을 예상할 거란 말이에요. 항공사가 이제는 살기 위한 수익을 보기 위해 가격을 올린다 해도 지버릇 개 못 준다고 일부 항공사들이 자기들이 조금 더 앞서 나가겠다고 특기인 요금 후려치기를 해버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이 마지못해 그 전략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아마 코로나 종식 초기에 항공업과 여행업이 다시 빛을 봤네, 활성화되었네, 성장이 몇 프로 됐네 하면서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지지배배 울어댈 거고, 항공주 여행주 갖고 있던 주식한다는 사람들은 우와 존버는 승리한다 이러면서 쌍나파를 불어제끼고 있겠죠.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항공업과 여행업은 결국 또 내부자들만 알고 있는 폐쇄적인 자멸 경쟁 구도로 돌아서서 그럭저럭 한동안을 버텨나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심지어 단순히 가격에 대한 경쟁의 부분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지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떼로 돌변한 지 오래예요. 이리저리 보고 있다가 새롭게 각광받는 여행지가 하나 개발됐다 하면 무분별하게 운항수를 늘려댑니다. 너도나도 거기 취항 시작하면서. 이제 쉽게 어떻게 될지 예측이 되시죠. 인기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경쟁이 많으니까 또 가격을 내리고,
그렇게 끌어들인 승객들로 열심히 운송을 합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이상하죠. 인기 있는 지역이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가격을 내려요 또. 그런데 여러분들 작년에 한 번 갔다 온 해외여행지 다시 또 가나요? 그나마 휴양지라면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관광지라면 더더군다나 안 가죠 다시. 쉽게 말해서 적정 가격으로 한동안 판매가 가능한 여행지의 수요를 한순간에 싼 가격으로 싹 다 말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저인망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뭐? 해외여행의 대중화에 앞장서? 이거 미친놈들이죠. 본인들이 장사할 미천에 대한 것을 남이 먹을까봐 내가 지금 마구 고갈시킨다는 게 이미 이 업계에서는 상도고 전략이고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풀서비스 캐리어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들은 그래도 체면 지키고 가격적인 면에서 자존심 지키다 보니까 갈수록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승객 다 뺏기고 탑 승객 수가 완전히 바닥칠 것 같으니까 그 판에 안 뛰어들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같이 가격을 내립니다. 그럼 뭐가 돼요? 타격이 더 심하겠죠. 원가가 더 비싸니까. 자, 이게 그대로 반복되는 과거 같은 미래, 지난 영상에서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미래에 겹쳐서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이 똥탕 같은 과거가 미래로 이름만 바꿔서 다시 다가온다고 할 수 있겠죠. 여행사는 어떻겠어요? 수익의 극대화가 필요할 테니까 본인들의 가격갭을 추구하려는 행동은 더 강해지겠죠. 예전보다 더 나쁘면 나빴지 나아질 수가 없어요. 지금 다 목이 마른 상태고 여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상황도 아니게 된 거죠. 자, 여기서 더 황당한 거, 항공과 관련한 항공사 여행사 실행 직원들이 하던 일이 하던 일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여지가 보이면 이런 걸 하는 것이 회사를 위하는 잘하는 행위라고 인지하고 개인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흐려놓는 행위를 이어갑니다. 물론 회사의 보고는 그게 정당한 사항인 것으로 보고가 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각 회사들은 통제력도 잃은 상태예요. 직원 트레이닝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전략적으로 쓰는 방법임을 정확히 인지시키지 않고 일반 업무인 것처럼 인지를 시킨 결과가 바로 이런 거겠죠. 결국에 기존 세력들은 아마도 같은 짓을 반복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문제의 해결법을 가격을 낮춰서 찾는 부분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 특성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제가 트레이닝 시키던 직원 중에 하나는 제 트레이닝 이전에 혼자서 익혔었던 잘못된 방법을 버리지 못하더군요. 거래사에서 그런 행위를 모두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식과 개념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본인의 안 좋은 버릇 위에 쌓아서 습득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니까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깨달았습니다. 결국엔 그 밥에 그 나물이 컴백해봤자 그 밥은 고급 음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각 전문 기관들의 예측을 보면요, 항공산업은 14년 전인 2006년 정도로 퇴보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심플한 결론이 나오죠.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할 코로나 이후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이미 지나온 과거인 2006년도로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 생각하고 그 사이에 장점과 발전은 적극 발휘하고 문제점이었던 것은 없애버리는 거겠죠. 마치 인생 2회차 플레이 하는 것처럼요.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과감히 공급을 줄여야 합니다. 계속 이 부분이 문제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분석을 통해서. 어차피 늘어날 수요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결국 항공사가 더 필요할 거라고요? 자,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2019년도까지의 항공업계를 완전히 말아먹었었던 거죠. 아니, 정해진 레비뉴, 그 수입을 그걸 무분별하게 짜잘하게 쪼개가지고 여러 회사들이 다 가져가서, 그리고 심지어 그 회사들이 전부 재정을 출혈 경쟁으로 몰고 가면서 만드는 그런 업계가 정상적인 업계인가요? 절대로 이런 부분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그에 합당한 재정적인 힘을 기를 수 있을 만큼을 유지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항공사 줄이면서 벌어질 대량 실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참 답답한 얘기예요. 이것도 뉴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항공업계에 대량 실업 벌어질 거라고 경고를 하고 얘기를 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이건 정해진 수순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없애려는 그런 방향과 똑같이 맞춰가야 되겠죠. 단순히 그냥 인원수, 직원 간의 능력의 차이가 없이 그냥 벌크로 대량으로 솎아내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업무적인 도움은 개뿔 안 되는 그런 월급 도둑 같은 놈들이나 항공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고 이제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알아갈 그런 열정도 없는
개근상 이력으로 높은 자리 꿰차고 그 회사의 유닛에 갈 방향을 끊임없이 흐려대는 뇌사 상태 같은 결정권자들의 자리를 정말로 잘 알고 있고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직원들로 대체해서 하루빨리 효율적인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겠죠. 가장 좋은 것은 새로운 국적사를 만들어서 머리통이 썩어버린 기존 세력이 아닌 항공업을 제대로 알고 본인들의 터전인 항공업계를 잘 선도해 나갈 인재들로 채우는 것이지만 그게 쉽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이겠죠. 여하간 일반적인 상황에다가 이렇게 업계 내부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보면 속칭 노답이죠. 들여다 볼수록 공급수의 제한을 확실히 하는 방향을 잡지 않는다면 세금으로 지원한 돈을 되찾는 것도 항공사들이 건강한 체질 개선을 통해서 기간 산업으로서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더욱 내성을 갖출 힘을 갖게 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산업이라는 큰 단위 자체가 힘을 잃은 지금 그 어떠한 것도 한 번에 항공사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살짝 황당한 계획을 생각해 봤었는데요.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움직이는 항공사도 있어서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3부작으로 만들어 본 기획의 마지막 영상도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고요. 여기는 DRS 지금까지 드로이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